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객관식 문제풀이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건축법 30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농지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동형 모의사 첫 시간 시험 보고 그다음에 둘째 시간, 셋째 시간 이렇게 문제풀이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다음 주에도 핵심 요약집은 함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309쪽부터 들어가겠습니다. 309페이지 보시면 대지와의 도로 관계 해서 1번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건축법령상 대지 안전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쭉 보시면 1번 지문은 한번 기출된 바 있으니까 꼭 이해해 두시고 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5번 지문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대지를 만듭니다. 그때 그 대지는 이 비가 장맛비가 몽땅 내리더라도 안전에 취약하지 않도록 조성해서 그 위에다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규제합니다. 그런 내용이 1번 지문인데요. 이런 대지는 이와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그게 원칙이고 다만 이제 중요해요. 다만 그 대지가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 용도상 방수부 조치가 필요 없는 그런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는 이와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이 중요한데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바로 원칙의 반대말이니까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이렇게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끝틀에 하이한다 의무상이라는 거 그거 하나 받으시고 3번도 그게 하이한다 이게 의무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4번과 5번은 한 문구인데요. 이 대지에 그 옹벽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 성토했던 절토했던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서 그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일 때는 옹벽을 축제하도록 하고 있냐 1미터 이상이죠. 그래서 3미터가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게 흙을 쌓아가지고 경사지게 됐다 이게. 그러면 이걸 성토분이라 하죠. 흙을 깎아 내려가지고 경사지게 만들었다면 절토분이라 하죠. 이 성토했던 절토했던 이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서 이 부분의 높이가 1m 이상이면 이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는 이걸 송계를 하죠. 송계 우려가 있는 이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대지를 조성한다. 그럴 때는 대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옹벽을 축조해라 이렇게 의무를 가고 있죠. 옹벽. 네. 이때 옹벽을 축조할 때 이 부분 높이가 있어서 바로 그에 준해서 옹벽도 이렇게 설치를 하려 할 때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이다 라고 할 때는 이 구조를 옹벽의 구조를 콘크리트 구조로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옹벽을 축조할 때 2m를 딱 넘기려고 한다. 딱 여기가 2m라고 가정했을 때 2m를 넘게 축조할 때는 바로 축조를 하기 앞서 미리 축조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그리고 이 옹벽 이렇게 콘크리트 쳐버리면 여기에 빗물이 이렇게 고이게 됐을 때 수압이 올라갈 수 있죠. 수압이. 그래서 옹벽이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옹벽에 이 뒤편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이렇게 배수공을 넣습니다. 배수시설. 그리고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시설을 이렇게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옹벽의 예벽면이라 하죠. 이거 예벽면 밖으로 이
배수를 위한 시설하고 지지라는 시설물은 밖으로 튀어나와도 되지만 다른 구조물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 내용을 잘 이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맞습니다. 옹벽의 예벽면에는 이후 지지, 배수를 위한 시설은 밖으로 튀어나와도 된다. 이게 중요해요. 그거 가지고 한번 출제했습니다. 그 두 가지 시설은 튀어나와도 되지만 그 예외의 구조물은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이걸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2번도 출제가 유력시 되는데요. 1번 내용은 우리 요약지 198쪽에 있었던 것이고 1번은. 2번은 대지안의 적용 문제인데 요약지 208페이지 있죠. 2번. 자, 그 핵심 용어를 찾아서 2번 적용 그 말 찾아요. 적용. 2번 설문에서 그리고 면제 이렇게 돼 있죠.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대지에 적용하여서 이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그 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려 할 때 이렇게 대지가 있다. 그때 이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여기다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하려는 건축주 대지 안에 적용을 해야 되는가? 그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렇게 딱 받으시고요. 근데 모든 경우에 적용을 해야 되냐? 아니다. 설령 그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일지라도 법적으로 적용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하는 건 자유다. 이렇게. 그래 적용해봐야 별 의미가 없는 지역에서는 면제를 시켜주고 있죠. 그 면제 대상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200 아까 8쪽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박스 안에 있는 것을 복사해 가지고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 이 천국토가 이렇게 있다. 그때 용도적을 먼저 생각하셔요. 천국토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죠. 이 적용을 하도록 하자. 대지 안에 이것은 우리 도시민에게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제공해서 우리 시민들 눈을 좀 즐겁게 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적용물을 두고 있죠. 그래 이 도시역 중에서도 우리 도시민들이 어디에서 밀집 생활하고 있느냐. 이 도시역은 다시 크게 네 가지 용도적으로 구분 지정해서 이용하려고 있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 어디에서 많이 우리가 생활합니까? 우리 도시민들 이 용도적 중 주거적하고 상업적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강하게 이걸 적용하자 해서 두고 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거 알면 끝이에요. 적용. 알겠죠? 그래서 이 공업적에서 이렇게 대지 200제곱미터 이상 잡아가지고 건물 짓는다. 주로 공장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적용 면제. 공장 세 가지 나오는데 앞에 있는 말 어쩌고저쩌고 써져 있는데 그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공장 나오면 면제. 이렇게. 그 다음에 녹적에 이거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만들어서 집 짓는다라고 할 때 여기도 대문만 열고 나면 풀밭이죠. 면제. 관리력도 똑같죠. 풀밭이죠. 문만 열고 나면 한 달, 두 달 여름철에 그 집주인이 관리 않고 외부에 살고 있었다. 풀밭 돼버립니다. 마당 금방. 그렇죠? 씨가 날아가지고 풀씨가. 그래서 여기도 면제, 여기도 면제 이렇게 딱 갖다 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바로 그 시설에 들어갈 대지가 어느 용도적이든 그 시설이 들어설 대지는 굳이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가스 건축물. 임시로 설치해서 부시게 되는 가스 건축물에 들어설 대지는 그 면적이 설령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도 면제. 네? 그리고
바로 축사가 들어간다. 축사, 소새끼 돼지새끼 알죠? 그걸 키울 때 그 대지 면적이 축사가 들어가는 건축물이 들어갈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도 면제. 그리고 이 바다를 매립했다. 이렇게 바다를 매립해 보세요. 바다를 매립했다. 매립해서 바로 택지 조성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다를 매립하면 뭐가 땅속에 고여 있을까? 오케이. 와, 대단하시다. 소금물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염분이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염분하고 식물 뿌리는 상극이다. 왜? 삼탑이 작용해서 나무 있는 물까지 싹 빠져버려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염분이 함유된 대지에 적용해봐야 나무 다 죽으니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정도 일단 받으시고요. 이 특히 물류시설, 물류센터라는 게 물류시설인데 물류시설의 그 연면적 규모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다. 그것이 들어설 대지는 창고니까 면제입니다. 이게 창고거든, 물류창고. 근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게 되면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을 해야 되냐? 주거적, 상업적으로 이게 들어간다. 대지 면적 200이다. 그러면 적용무가 부과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이게 여러 번 출제되었습니다. 물류시설, 물류창고. 자, 이걸 알면 게임 끝. 4번 보여버리죠? 2번. 그쵸? 자, 그래. 적용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 면제될 수 있는 것은 1. 자연 녹지적 면제, 2. 공장 면제, 4. 축사 면제, 5. 자연환경 보호전적 면제. 이런 포인트만 탁탁 머리다 넣으면 게임 끝나요. 그게 포인트거든. 아시겠죠? 그리고 3번은 상업적 앞에다가 주거적도 하나 써놔요. 두 가지. 그래서 주거적, 상업적에 들어간다. 근데 그 대지면이 1000제곱미터다. 그 대지면이 그 설문에 보면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대지 이렇게 나왔죠. 그때는 물류시설인 창고도 적용해야 합니다. 자, 이게 포인트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바로 3번을 보죠. 3번. 자, 이것도 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갈표 쳐버리고 4번도 갈표 쳐버리고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출제가 유력시돼요. 꼭 나온다 생각하면서 봐두셔야 돼요. 공개공지. 우리 시민들의 쉼터로 제공을 해나가는 공간이죠. 공개공지 하고 이 대지안에 적용을 묶어서 함지를 구성하기도 하고 별도로 그냥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 출제가 꼭 될 거라 생각하고 잘 봐두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시민들의 쉼터라고 그랬죠. 시민들의 쉼터. 자, 이 공개공지 하면은 먼저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되는 대상 건축물이 뭐냐? 확보 대상 건축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다. 그런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가 있다. 그 대지 안에 이 공개공지를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의 쉼터로 제공해라라고 의무를 가고 있죠. 그래, 일단 규모가 좀 커야 돼. 그래서 바닥 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 이거 수치를 좀 알아두십시오. 50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뭐 백화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판매시설 중 무엇은 제외되는가? 농수산물, 이게 농수산물 유통시설이다. 이게 바닥 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이다.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면제. 근데 시험에서는 이 농산물 유통시설도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면제입니다. 그거 받으시고 그 외에도 이제 확보해야 할 대상 건축물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큰 호텔, 이걸 숙박시라고 그러죠. 큰 숙박시. 그리고 업무시설, 큰 빌딩, 사무실 이렇게 들어가요. 종교시설, 운수시설 이런 것들을 쭉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확보 대상적인 이제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야, 그러면 이런 건축물이 어떤 용도적에 들어갈 때 이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되냐? 이 확보 대상적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걸 암기하지 못하면 이건 포기.
다 알아볼 필요 없어요. 이것이 포인트다. 그래서 이거 딱. 그래 이거 한 단어처럼 외워버리라고 했죠. 공경지 확보 대상지 뭐지? 그러면 일주, 준주, 준공 모든 상업적. 일반 주거적, 준주거적. 발음하기 좋게 준공업적. 그다음에 모든 상업적. 상업적이라고 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모든으로 머리에다 새겨야 되죠. 중일유군. 종심 일반 유통 권리. 자, 그래도 그 지자체장이 야 여기 좀 내놔라라고 지정 공간적이 있어요. 거기도 내놓으면 됩니다. 자, 일단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까겠다. 자, 그러면 5번 공경지 설치해야 하는 용도직이 아닌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2번 일주, 3번 준주, 4번 준공, 5번 모든 상업적. 그래서 답은 1번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6번, 7번이 같은 내용의 문제죠. 자, 6번을 보면 공공기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바닥 면적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죠. 그래서 바로 5천이 아닌 것은 일단 아니죠. 1번은 아웃.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용도적을 또 봐야 돼. 용도적 보면 2번 일반 공업증 아니죠? 아까 이 공업증 준공만 했으니까. 그래서 2번 아웃. 모든 상업지니까 3번 맞죠? 그리고 4번 바로 일주, 준주. 그랬으니까 전용 주거지는 아니죠. 아웃. 5번 준주는 된데 농수산물 일성은 면제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웃. 이렇게. 넘어가죠. 7번 보겠습니다. 이 공경지를 이렇게 자기 대지에다 설치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쉼터로서 제공했던 이 대지와 이 건축물의 소유자. 얼마나 그 좋은 친구입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적용 같은 거 했다. 이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가 이 주거적이다, 상업적이다,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에서 적용을 했다. 그러면 그 적용 면적도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 건축물로 되어질 때는 이것도 공개공지 면적으로 산입을 해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다 공사하다 보니까 문화재가 막 매장돼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발굴돼. 그래서 박물관을 옮기지 않고 여기다 그냥 복태해서 현장에다가 매립 문화재 그 전체 시설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도 공개공지 면적으로 산입을 해줘요. 이때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에 얼마까지 내놓으면 되냐? 바로 이 대지 면적이죠. 건축 면적이 아닙니다.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에 100분의 10 이하, 10% 이내만 하면 된다. 구체적인 면적은 건축 조례로 정해놓고 있는데 100분의 10 이내란 말. 근데 또 시험에서 100분의 10을 넘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 넘어야 아니라 이내면 돼. 이내. 수치 아주 중요해요. 이때 100분의 10 이내로 공경지를 만들어 우리 시민의 쉼터로 사용할 때는 시민들이 쉼터로서 이용하기 좋게 긴 의자 같은 거 넣는다든가 벤치라고 하죠 우리는. 긴 의자 같은 거 넣는다든가 또 등나무지 같은 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이 공간 바로 이 건물주가 뭐 여기서 문화행사를 한다. 판촉 행사를 한다. 이게 업무법, 이게 판매선이 백화점 해가지고 여기다 판촉 행사 이런 활동한다. 그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무조건 1년 내내 하면 안 되고 연중 1년 중 바로 60인에만 법에서 허용한다는 거. 이런 활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시민들 못 들고 울타리 쳐가지고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시민들이 쉼터로서 이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가의 대지에다 돈 들여서 쉼터로 제공했던 이 건물주에게는 건축물 건축할 때에 우리 건축법을 만들면 있어서는 야,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라고 해서 건축법 시행령을 말하죠. 현 정부에서는 이거 가지고 엄청 많이 이렇게 법제화를 시켜버리고 있죠. 대통령으로 하는 거.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건축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공경을 설치 적용한 건축주에게는 이 건축물 건축할 시에는 건폐라고 용적이라고 건축물 높이 제한을 대통령령이 제한받더라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대통령령에다 이음을 했는데요. 이를 받았던 대통령령을 만들 때에 바로 이걸 건축법 시행령이라고 하죠. 대통령이 만드는 명령을 발해서 이게 대통령 헌법에 근거해서 대통령이 명령을 발해서 만든 것이 대통령령인데 대통령령에서는 완화해주는 규정을 건폐는 뺐습니다. 건폐고 용적이라고 높이 제한만 그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것에 1.2배까지만 완화 적용을 하자. 이렇게 이 수치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를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7번은 바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겠습니다. 8번도 잘 받으셔야 돼요. 우리 요약지 41페이지 있는 것이죠. 그래, 이 8번은 건축물 있는 대지는 일정 면적이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조례의 기준이 되는 용도적별 원칙적인 최소 면적 기준을 알고 있는가? 이거 기출문제예요. 그래,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 이 대지, 이걸 이렇게 분할한다. 이걸 대지 분할이라고 하죠. 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는 건축법에 따라 규제받습니다. 57조에 따라. 그때 면적의 규제를 하죠. 야, 이 면적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그 구체적인 면적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데 일단 우리 법에서 법령에서 이 건축물 있는 대지가 주거적이다, 상업적이다, 공업적이다, 녹적이다 네 가지가 아닌 나머지를 그냥 기타적이라 합시다. 그때 주거적 60, 상업적, 공업적 150, 150, 녹적 200, 나머지 적은 60 제곱미터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이 수치를 암기해야 돼요. 최소 면적입니다. 최소 면적. 알겠죠? 이 수치는 아주 중요하니까 암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자고 그랬어요? 주상공 녹 한번 쉬고 주상공 녹기 이렇게 주상공 녹기 그래서 6, 15, 15, 20, 6 뒤에는 똑같이 공 제곱미터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이 수치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거 이렇게 돼 있는데 1번은 기타적이니까 60, 2번은 주거적이니까 60, 3번 상업지니까 150, 4번 녹적이니까 200, 5번 기타적인데 이것은 60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농림적이 답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잘못됐으니까 그냥 보지 마시고 문제 해설만 받으셔. 해설만. 그래, 해설만 받으시고 해설. 알겠죠? 이 비도시역은 건축물 있는 대지 분할 제한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측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애매해. 문제 안 좋아요. 자, 그까지 책을 쓰신 분이 생각 안 했어. 문제 구성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공부할 때 박스 안에 해설만 수치 암기하세요. 주거적 60, 상업적, 공업적 150, 150, 녹적 200, 여기까지만.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이 9번도 우리 요약지 208페이지 있어요. 이 건축물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는 이런 면적의 제한을 받죠. 이제 금방 야, 이 면적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잖아요. 면적의 규제를 받습니다. 면적을 통과했어. 이게 건축물 있는 대지 가지고 주거적인데 이게 쪼갤 때 여기에 100으로 쪼갰어요.
넓게. 근데 쪼개놓고 보니까, 보세요. 쪼개놓고 보니까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잡아고 있는데 여기가 완충 녹지고요. 완충 녹지고요. 겨우 도로하고 잡아고 있는 이 정도가 5m 있어, 5m. 애당초 건축물 대지에 아까 분할하기 전에 5m가 아니라 3m 했다 합시다. 그래, 이 건축물 있는 대지가 건축상 도로하고 겨우 2m 잡아고 있었어요. 건축물 있는 대지, 이 건축물의 연면적기가 2,000제곱미터 미만이면 건축상 도로인 그 4m 이상의 도로하고 몇 미터 이상 잡아야 되냐? 2m 이상 잡아야 돼, 2m. 공부했죠, 우리가? 몇 미터예요, 이게? 2m. 그래서 2m인 3m 넉넉 잡고 잡아게 했어요. 당초 이게 바로 이 지역을 설계할 때 이렇게 완충 녹지가 확보함에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3m. 그런데 이걸 분할하게 돼서 건축물 있는 대지 소유자가 분할하려고 그래. 주거지기다 60점부터 모임매치에 자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그래, 100 잡고 잘랐어. 잘라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대지가 돼버리고 이것도 하나의 대지가 되죠. 그런데 딱 절반, 이 대지도 도로하고 접하는 정도 절반, 3m 절반, 이것도 절반. 그러면 1.5밖에 안 되죠. 1.5밖에 안 되죠. 대지와의 도로관계 규정을 위반하죠.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규정을 또 위반하면 안 된다라고 추가 규제를 하죠. 그 밑에 해설을 보면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하고 건축물이 들었을 때는 2m 이상 잡아야 된다. 이 규정을 또 위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이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또 자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 봐보세요. 이게 애당초 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정도가 5m 있어. 잘랐어. 2.5석 접하게. 그러면 대지와의 도로관계 규정은 통과해서 접하게 잘랐죠. 그런데 문제는 이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이 대지의 면적이 전체적으로 원래 1000제곱미터였어요. 이 적의 건폐율이 50% 됐어요. 50%. 그래서 건축 면적 잡을 때, 예당 잡을 때 1000에 50인 바로 500 잡으려고 했는데 500 안 잡고 400만 잡았다 합시다. 400. 건축 면적. 근데 이번에 분할해서 자르게 됐어. 자르게 됐는데 이쪽 날리는 것이 1000에 100을 쪼개버렸어. 이쪽으로 넘겨줬어. 두 개로. 여기 900 남았죠. 900. 900. 이걸 그냥 200으로 잘랐다 합시다. 200. 200 하면 이쪽 200, 즉 800이 되죠? 800. 800이 되게 되면 이쪽에 300 줘버렸다 합시다. 300을 주고 여기 700을 줬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700을 줬다 하면은 700에 대비 건폐율이 50% 최고 한도가 적용된다. 로 한다면 이 건축물에 들어서는 이 대지는 700이요. 이미 건축 면적은 아까 400 잡아놨다. 그러면 건폐를 초과하죠. 건폐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밑에 해설했는 것들이에요. 이해돼요? 자, 그래 분할되어진 후에 그 대지의 모양새들이 밑에 있는 규정을 또 위반하면 안 된다. 면적 통과하더라도 이런 거예요. 그래 건폐를 초과하면 안 된다. 용적을 초과하면 안 된다. 또 인접 대지와의 거래에 따라 높이를 규제받게 되는데 그 인접 대지가 각과짐으로써 이 대지가 각과짐으로써 높이의 그 제한을 또 위반할 수 있어요. 이런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분할을 한다면 그때는 허용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정답 해설에 보면 거기에 건폐율 규정을 위반하면 된다. 용적률, 높이 제한 위반하면 된다. 대지 안의 공지 규정도 위반하면 된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9번에 3번은 아니죠. 6가지 규정을 추가로 위반하면 된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넘어가셔서 10번 보겠는데 자, 10번을 보면 건축법령상 이것은 우리 요약집 222쪽에 있어요. 건축법령상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에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글이 있죠.